자, 오늘 유효했잖아. 얘들 주기적 성질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가련막기 효과 이야기했고 유효액전화까지 이야기를 했죠. 자, 유효액전화까지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주기적 성질들을 쭉쭉 달릴 건데 일단 유효액전화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 갈수록 유효액전화 증가하고 같은 쪽에서 밑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화는 증가합니다. 그럼 유효액전화 가장 큰 놈은 이놈이다. 가장 작은 놈은 이쪽에 있는 이놈이다. 요 정도 이야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부터 배울 거는 이제 각종 어떤 주기적인 성질들을 배울 건데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 다음에 뭐 이온화 에너지 기타 등등등을 배울 겁니다. 자, 기타 등등등을 배우는데 각종 이 데이터들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는 유효 핵전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고 유효 핵전화도 만만찮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자 껍질의 개수 이것도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효 핵전화가 같은 상황이라면 전자 껍질 수가 많으면 걔는 절대적으로 덩치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전자 껍질의 개수가 같을 때라면 전자 껍질의 수가 같은 상황이라면 그놈의 특징에는 유효 핵전화가 뭔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든 이온 반지름이든 이온 에너지든 간에 유효 핵전화와 전자 껍질의 수 이 두 개의 요소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이 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주제는 원자 반지름이야. 원자 반지름. 실제 원자 반지름은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원자 핵에서부터 전자가 돌아다니는 요 경계까지 요 길이를 원자 반지름이라고 부를 건데 전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다닌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원자 핵을 하나 잡고 원자 핵을 하나 찾아냅니다. 원자 핵을 찾아내고 그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 요만큼이 각각 원자의 원자 반지름입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낸단 말이에요. 지금 전자의 위치는 정확하게 규명을 할 수는 없지만 원자 핵의 위치는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을 잡을 때는 자, 여기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이 있다.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했을 때 372라는 숫자가 나왔다. 거리가. 그러면 이 원자의 반지름은 이 원자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인 원자 반지름은 186입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는 유효 핵전화와 전자 껍질의 개수다 이거죠. 자, 두 가지 변수가 있다. 자, 그러면 같은 주기 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같은 주기 내에서라고 하면 만약에 얘네들이 이주기 원소들이다. 리베, 비, 시, 엔, 오프, 네. 여기가 이주기 원소들이다. 이주기 원소들이라 하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 전하는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날 거고 이주기 원소들이니까 얘네들의 전자 껍질의 개수는 이주기 원소니까 전부 다 전자 껍질은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 리베, 비시, 에노프네, 남아, 알규, 인황, 염화 3주기 원소는 껍질의 개수가 전부 다 3개잖아요. 그럼 같은 주기 내에서는
전자 껍질의 개수는 변수가 안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모두 다 두 껍질이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의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유효핵전하다 이거죠. 유효핵전. 근데 내가 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 전하가 증가한다. 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 갈수록 핵이 잡아당기는 핵의 전하량이 더 세다 이거야. 그럼 내가 전자 입장인데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핵의 파워가 1일 때가 있고 내가 느끼는 이 핵의 파워가 뭐 한 5다라고 치면 핵의 파워가 세면 셀수록 내가 전자 입장에서 핵한테 좀 더 강하게 붙들려 있겠죠. 핵의 파워가 약하면 임마 이건 핵이 약하니까 내가 좀 멀리까지 도망을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 껍질의 개수가 같은 상황이라면 유효 핵 전하량이 증가하면 이 원자 핵이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겠죠?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작아질 거다. 전자들을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그럼 같은 줄기 내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 껍질의 수는 똑같은데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점점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리튬이 이만하면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점점 작아진다 이거죠. 같은 주기 내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뭐 때문에 작아지느냐라고 혹시 묻는다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 전하가 증가해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커지니까 전자가 강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조금 섭섭하긴 한데 이거 하나 더 추가를 해놔야 되겠네요. 반발력이라는 요소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니까 고등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주기 내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했다고. 왜?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기 내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그 이유는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하나 알았죠? 자,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같은 족에서는 순소, 리튬, 나트륨, 칼륨. 얘는 껍질이 하나, 얘는 두 껍질, 얘는 세 껍질, 얘는 네 껍질입니다. 물론 같은 족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유효핵 전하는 증가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수소는 한 껍질, 리튬은 두 껍질, 나트륨은 세 껍질, 칼륨은 네 껍질. 절대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게 전자 껍질 수가 하나 더 많아져 버린다고. 껍질 수가 같은 상황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유효핵 전하는 살짝 잡아당기는 힘이고 살짝 뭐 좀 세게 당기느냐 작게 당기느냐의 문제인데 껍데기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얘가 완전히 한 단계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핵 전하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이런 힘들보다 껍질이 하나 더 있을 때 절대적으로 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수소는 한 껍질, 리튬은 두 껍질, 나트륨은 세 껍질이니까 같은 족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게 됩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이유는 전자 껍질의 수가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자 껍질의 수가 한 단계 빵 늘어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커집니다. 요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패턴은 이겁니다. 주기율표에 원소들이 있다면 요거보다는 요게 작습니다. 요거보다는 요게 큽니다. 요거보다는 요게 작고 요거보다는 요게 더 큽니다. 요 패턴을 이해하면 되겠죠. 자, 1번이 하지 말까요? 요거보다는 요게 작지? 뭐 때문에 작으냐?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이고 요거보다는 요게 작죠?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이고 껍질 수가 많아져서 더 커지는 거죠. 여기 있는 4명 중에서 확실히 반지름이 누가 더 제일 크냐면 얘가 1등은 크고
얘가 제일 작을 겁니다. 그럼 이거보다는 이게 크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작고, 이거보다는 이게 작다. 그럼 요노마하고 요노마는 이거보다는 이게 크고, 이거보다는 이게 크다. 요거보다는 요게 작고, 요거보다는 요게 작다. 요노마하고 요노마는 누가 큰지 작은지 조금 애매합니다. 명확하진 않아요. 이 경향성만 가지고는. 그래서 요 둘의 관계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는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데이터 갖다 대야 돼요. 반지름이 얼마고 얘는 얼마다 얘는 얼마다 관측 결과가 그렇다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안 물어볼 거고, 물어본다면 요런 패턴들 물어볼 겁니다. 요때 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들. 어쨌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커지고, 같은 주기 내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같은 족과 주기 내에서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변수는, 가장 절대적인 변수는 유효 핵전하와 전자 껍질의 개수가 있는데, 좀 더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위해서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적어 놓은 거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와서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되느냐? 이온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 될 때, 음이온 될 때 이온 반지름 어떻게 되느냐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나트륨 11번이니까 2, 8, 1. 우리 통합과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숫자 썼었지? 세 번째 껍데기에 전자 하나 있죠?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되면 얘의 전자의 개수는 2, 8. 자, 요거는 그냥 원자 상태고, 요놈은 양이온이 된 상태야. 그러면 원자일 때는 껍데기가 세 껍질인데 양이온이 되었을 때는 두 껍질밖에 안 되지. 아, 그러면 내가 원자에서 양이온이 되면 근본적으로는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한다.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면 전자 껍질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은 매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전자 껍질의 수가 감소하니까 원자가 양이온보다 반지름이 더 클 겁니다.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하나만 잃으면 나트륨 양이온이 되는데 그 반지름이 거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절반으로 줄어들 정도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플로린은 2, 7인데 최외곽 껍데기에 전자가 7개니까 여기에 전자를 하나 얻어서 1가 음이온이 되면 전자의 개수가 2, 8입니다. 그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플로린 원자는 전자 껍데기는 두 껍질, 얘는 영향 미치지 않겠네요. 음이온일 때도 전자 껍질은 두 껍질, 전자 껍질의 수는 양쪽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효 핵전하가 사실 달라지는 게 근본적으로. 자, 여기 생각해 보면 전자 한 개 추가되죠. 전자가 한 개가 더 추가됐어요. 두 번째 껍질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에 의하면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서 유효 핵전하가 0.2 떨어지겠죠. 그러면 유효 핵전하가 감소하는 거죠. 유효 핵전하가 감소해서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지 못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는 이게 맞아요. 정확하게는 전자가 하나 추가되면
가레마키 효과에 의해서 유효액전화가 감소하게 되고 유효액전화가 감소하니까 반지름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나는 굳이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학원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설명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 과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더 쉽게 가져간다고. 어차피 두 껍질이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7개였는데 전자 하나 추가됐잖아. 그럼 인구가 한 명 늘었죠. 인구가 한 명 늘었으니까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증가하겠지. 반발력이 증가하면서 사실은 이 반발력의 증가가 유효액전화 감소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보다는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놨어요. 그럼 결론은 양이온이 될 때는 작아지고 음이온이 될 때는 커집니다. 양이온이 될 때는 작아지고 음이온이 될 때는 커집니다.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고 음이온이 될 때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커집니다. 이 정도까지. 원자일 때가 이만했다. 근데 이온이 됐을 때 이렇게 커졌다. 아, 그럼 이 이온은 음이온이란 이야기고 원자일 때는 이만했는데 이온일 땐 요리됐다. 아, 그러면 이 이온은 양이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자보다 이온의 반지름이 작아지면 이건 양이온 된 거고 원자보다 이온의 반지름이 커지면 이건 음이온이 된 겁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주면 어떨까? 양작 음커 막 이렇게 외우고 있던 옛날에 아테수라는 거에서 굳이 마실 거 그걸 외울 필요 있어. 그냥 양이온은 야 작아지고 음이온은 커지는 거 아이가? 야 그러면 아이들 그게 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양작 음커 삼시 이렇게 외우고 뭐 물론 하태수 학생은 양작 음커 사다가 결국 뭐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들어갔습니다. 인정. 오케이. 자, 이온 반지름은 이렇다. 자,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이 어떻게 되느냐? 남아 R 보여주는데 똑같은 거야. 주기율표에 보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얘들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같은 주기 내에서 오른쪽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요만한 놈이 요렇게 작아지겠죠. 얘네들 다 동등한 3주기 원소들이고 3주기 1족, 2족, 13족 원소입니다. 그럼 나트륨은 11번, 얘는 12번, 얘는 13번. 그럼 얘는 281, 282, 283이죠. 그러면 얘가 이온이 되면 228일 거고 마그네슘이 이온이 되면 228일 거고 알루미늄이 이온이 되면 228이겠죠. 그럼 요때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작다 이겁니다. 원자의 크기의 경향성과 얘네들이 동등한 이온이 되었을 때의 경향성이 어차피 같다라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면 얘는 전자가 10개고 얘도 전자가 10개고 얘도 전자가 10개야. 근데 나트륨은 핵 전하량이 11, 얘는 12, 얘는 13이야. 그럼 양성자 13개가 전자 10개를 땡기고 양성자 12개가 전자 10개를 땡기고 양성자 11개가 전자 10개를 땡기니까 얘가 그래도 제일 잘 잡아당기겠죠? 그러니까 이노마의 반지름이 제일 작을 수밖에 없고 얘의 반지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아 R 원자 반지름의 순서랑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요 이온의 반지름의 순서랑 어차피 같다라는 거죠. 그럼 똑같이
산소, 플로린이 있으면 산소가 이만하면 플로린 이거보다 더 작다 이거죠. 그럼 산소 2-이온과 플로린 1-이온이 있으면 어차피 이 패턴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지. 산소 음이온과 플로린 음이온 중에 얘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원자 반지 이름의 어떤 경향성과 이온 반지 이름의 경향성은 동일한 패턴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종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같은 종에 살펴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다. 그러면 리튬이 이만하면 나트륨은 이만하고 칼륨은 이만하겠죠? 똑같은 거야. 리튬이 일가 양이온이 되고 칼륨이 양이온이 아니고 나트륨이 양이온이 되고 칼륨이 양이온이 되면 얘들 다 작아지겠지. 이렇게 다 작아지겠죠. 다 작아지겠지만 같이 이온끼리 비교하면 리나 칼로 갈수록 반지름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전자 껍질 수가 더 많잖아. 똑같이 하나씩 잃어도 어차피 전자 껍질의 수는 더 많은 거니까. 플로린, 염소, 브로민 같은 종에서 비교해보면 플로린보다는 염소보다는 브로민의 반지름이 더 커져야 됩니다. 뭐 때문에? 전자 껍질의 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전자 껍질의 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등전자 이온 반지름 여기는 별표 3개. 자, 등전자 이온 별표를 3개 정도 쳐놓고 한번 살펴봅니다. 등전자 이온 별표를 3개를 치고 보면 등전자 이온 내가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등이 무슨 등? 같을 등. 뭐가 같다? 전자의 개수가 같은 이온들의 모임. 그게 등전자 이온이야.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4명으로 생각을 하면 산소는 8번, 9번, 11번, 12번, 2, 6, 2, 7, 2, 8, 1, 2, 8, 2다 이거죠. 그럼 얘네들이 모두 다 이온이 되면 산소는 전자 2개를 얻어서 2가 음이온 되고 플로린은 전자 하나를 얻어서 1가 음이온 되고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고 1가 양이온 되고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잃고 2가 양이온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모두 다 이온이 되면 전자의 개수는 모두 다 10개로 똑같아요. 그럼 전자의 개수는 똑같다. 자, 혼자 핵이 있고 전자의 개수는 같다. 얘네들을 잡아당겨야 되는데 얘는 양성자 8개가 땡기고 얘는 양성자 9개가 땡기고 얘는 양성자 11개가 땡기고 얘는 양성자 12개가 당기고 있다. 그럼 누가 제일 잘 잡아당길 거냐? 양성자 12개인 얘가 전자 10개를 제일 효율적으로 잡아당기겠죠? 그러면 마그네슘 이노마가 반지름이 제일 작고 산소 이노마가 반지름이 제일 크다는 거죠. 그러면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등전자 이온끼리 비교할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 전하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반지름은 작아지는 거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다.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나 이온 반지름이나 어쨌든 이놈의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효 핵 전하가 있다.
유혈전하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반지름은 작아지는 결과가 나올 거고 껍질 수가 있다. 껍질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반지름은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전자수가 있다. 전자수가 증가하면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가 나오겠죠. 전자의 개수가 하나라도 많아지면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하게 되고 반발력이 증가하면 반지름은 작아지는 결론이 될 거다. 뭐 그 정도 느낌적인 느낌? 흡! 자, 그럼 여기까지 내가 오늘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온 에너지에 들어가기 전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과 관련되는 문제를 워밍업 삼아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134쪽에 10번. 나왔냐? 소인이 2학기 때 수학 2등급이었나? 아 1등급. 아니 혹시 2였나? 1이었나? 수학은 몇 등급이야? 2? 1학기 때? 2? 그걸 물어보세요. 임마 내가 궁금할 수도 있는 거지. 답 나오니? 참 안 되네. 자, 답 나왔냐? 남은정씨 답 나왔나요? 자 봅시다. 소희 몇 번? 4번. 세희 몇 번? 오케이. 몇 번? 자 봅시다. 2, 3주기 원소 ABCD고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거고 ABCD 이온의 전자 배치는 모두 네온과 같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적 성질 파트에서 웬만한 문제 풀 때는 진짜 인간적으로 진짜 내가 부탁을 합니다. 웬만한 문제 풀 때는 이 칸을 그리라. 이 칸을 그리는데 소요 시간은 4초 정도 소요해서 요 주기율표 칸을 그리세요. 무조건 연습할 때부터 칸을 그리고 수소, 헬륨, 리베비시, NO2, 네 요가 네온입니다.
네, ABCD 이온의 전자 배치는 모두 네온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노마들이거나 전자를 얻어서 네온처럼 되는, 아니면 여기 있는 이노마들 전자를 잃고 네온처럼 되는 그 부분들은 요 블록 아니면 요 블록의 아이들이야. 자, 그러면 A와 B를 보면 원자일 때보다 이온이 되었을 때 반지름이 확연히 작아졌지. A와 B는 이온이 되었을 때 작아졌다. 양작, 얘들은 양이온이 된 아이들이다. 얘는 원자일 때보다 이온이 되었을 때 커졌다. 양작 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음이온이 된 아이들이다 이거죠. 그럼 양이온이 된 AB는 요 블록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음이온이 되는 CD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얘들은 음이온 되는 동네, 얘들은 양이온이 되는 동네. 자, 그러면 A와 B의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 보면 B보다 A의 원자 반지름이 더 작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더 작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B가 뭐 요런 데 있으면 A가 그 다음에 있는 놈이다 이거죠.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B가 여기고 A가 여기일 수도 있고, B가 여기고 A가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음이온이 되는 아이들은 D보다는 C의 반지름이 더 작지? 그래서 D가 여기 있으면 C가 요런 데 있는 겁니다. 오른쪽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그럼 요렇게 포지션을 잡으라고, 포지션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보기들을 해결을 합시다. A와 B는 2주기냐? 아닙니다. A와 B는 3주기 원소입니다. 원자가 전자 수가 가장 작은 놈은 당연히 B겠죠. 제일 작은 놈, 1개 내신 2개. 원자가 전자 수가 제일 많은 놈은 C겠죠. 원자가 전자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원자가 전자 수 0개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아이들 중에서 원자가 전자 수가 가장 작은 놈은 B입니다. C와 D의 유효 핵전화를 봤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화는 증가하죠. 유효 핵전화는 C가 D보다 크다. 콜. 그럼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풀었지 속이야. 근데 저만 안 몰랐어요. 그려 안 그려? 네. 안 그려. 물 마시고 하세요. 오케이. 1분간 휴식. 소위 물 마시러 간 김에 1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온 에너지에다가 전체적으로 별표를 3개, 따다당 3개 해놓으세요. 별표 3개. 이온 에너지, 아오닉 에너지. 자, 내가 어떤 기준이 뭐냐면 기체 상태의 원자, 기체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난 대충 1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원자 1개에서 전자 하나를 뜯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게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어떤 원자가 있는데 얘한테 에너지를 빡 가해주면 얘가 1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하나 떨어져 나올 거다. 그러면 나트륨이 있는데 나트륨에다가 에너지를 빡 가해주면 얘가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올 거다. 이 나트륨 원자에다가 가해줘야 되는 에너지, 이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할 겁니다. 전자 하나를 뜯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전자 하나를 뜯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게 이온화 에너지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는 또 유효 핵전화와 전자 껍질의 개수입니다. 자, 봐라. 유효 핵전화가 억수로 세.
자, 이 원자핵은 유효핵전화가 억수 센 놈이고 그 유효핵전화가 센 원자핵의 전자인 내가 얘한테 잡혀 있다고. 세연아? 네. 모자를 좀 이렇게 올렸어 봐. 아, 전혀 눈이 안 보여서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있는지를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모자를 이렇게 써. 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이렇게 요 하늘을 보게 모자챙이. 그러면 그 도인은 잘 보고 있나? 어? 자, 잘 이해를 해라. 자, 여기 원자핵이 있고 여기 핵 전하량이 억수 세지. 그러니까 내가 원자핵한테 강하게 붙잡혀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뇌를 떼어내기가 쉽게 나 어렵겠나? 어려워. 억수 어렵겠지. 얘한테 꽉 잡히고 있으니까 내가 얘한테 이렇게 붙잡혀 있으니까 뇌를 떼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럼 유효핵전화가 세면 나를 떼내려면은 많은 에너지를 가해줘야 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지. 그럼 유효핵전화가 세면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 자, 그러면 얘의 유효핵전화가 약해. 약하면 내가 전자가 여기 있긴 하나 내가 얘한테 좀 엉성하게 잡혀 있는 거죠. 그럼 떼어내기가 쉽겠니 어렵겠니? 쉽다는 거. 에너지를 톡 가지면 전자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유효액전화가 세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인정? 자,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또 껍질이 변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전자 껍질인데 내가 지금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야. 그럼 기본적으로 유효액전화의 강약을 떠나서 원자핵한테 강하게 붙잡혀 있는 놈이죠. 가까이에. 그럼 이것 떼어내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자가 원자핵한테서 저 멀리 내가 원자핵인데 저 동명고등학교 앞에 전자가 있어요. 가는 데리고 가기 어떻겠니? 쉽게 데리고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바로 요 앞에 있는 아는 내가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데리고 못 가는데 저 동명고등학교 앞에 있는 전자는 쉽게 가져가 버릴 수도 있다고. 그럼 껍질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효액전화는 작아진다. 아니 뭔 소리? 껍질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구해봅시다. 여기까지 구해볼 거야. 리베비시엔오프네 헬륨 수소. 자, 수소의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걸 합시다. 이 수소. 그 다음에 헬륨은 수소보다 유효 핵전화가 어떻노? 커지지? 그럼 헬륨은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유효 핵전화가 세지니까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커집니다. 수소보다는 헬륨은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 다음은 리튬. 리튬은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왜? 헬륨보다 리튬이 되면 전자 껍질 수가 하나 많아지잖아. 그래서 리튬은 아주 손쉽게 전자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인정? 리튬보다는 베릴륨이 어떻게 했어요? 유효핵전화가 커지니까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렵겠죠. 베릴륨보다는 붕소의 유효액자는 어떤 놈? 커지지? 커지면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렵겠지만 붕소는 예외적으로 다운된다. 탄소가 더 어려울 거고 질소가 더 떼어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뭐 때문에? 유효액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질소보다는 산소가 유효액전화가 크긴 하나 예외적으로 떨어집니다. 산소보다는 플로린이 더 세지고 플로린보다는 네온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세지고 그 다음은 나트륨인데 나트륨은 뚝 떨어지게 되죠. 다시. 그러면 잘 봐라. 나 먼저 나. 요 이유가 뭐라고? 요 이유가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이고
여기서 뚝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요거는 뭐 때문이고 요거는 유효액자나 요거는 유효액자나 때문이고 요거는 유효액자나 때문이고 요거는 유효액자나 때문이고 요거는 전자 껍질 수 때문이죠. 유효액자나 껍질 수 증가, 유효액자나 껍질 수 증가 때문이죠.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변해가는 패턴은 우리가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베릴륨보다는 붕소가 왜 작으냐, 질소보다는 산소가 왜 작으냐,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이유는 전자 껍질 수 아니면 유효액자나였고 베릴륨보다 붕소가 더 작은 이유 또는 질소보다 산소가 더 작은 이유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이 있는데 같은 주기 내에서는 일부 예외가 있지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한다. 대체로라고 표현을 해놨죠. 왜냐하면 작아지는 경우 예외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증가합니다. 같은 종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할 겁니다. 왜 감소하느냐?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해서 전자를 좀 더 손쉽게 떼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종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고 같은 주기 내에서는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합니다. 대체로는 증가하는데 예외가 딱 두 개 있습니다. 예외가 나타나는 구간은 2족과 13족, 15족과 16족 이쪽 구간에서 예외가 나타나는 거죠. 유효액전화는 증가하지만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아지는 현상이 나온다. 저 두 군데에서 예외가 등장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뭐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지만 요새는 서술형으로는 약간 좀 배제하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예외 뭐 항상 내는 게 뭐 베릴륨보다 붕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은 이유를 서술하시오. 질소보다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은 이유를 서술하시오. 항상 그런 서술형 문제가 나왔었는데 너무 식상하거든 사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다가 잘 안 내기도 하고 요새는 한 객관식 조금 수준 높은 문제, 이온화 에너지 물어보는 문제에 저 내용들을 곁들여서 그냥 담아 놓습니다. 문제에다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옛날 유경력 학생 같으면 쿵짝, 쿵쿵짝, 쿵쿵짝 뭐 이래 외우는 사람도 있던데 올라가는 거는 쿵, 내려가는 거는 짝, 쿵짝, 쿵쿵짝, 쿵쿵짝, 쿵짝, 쿵쿵짝, 쿵쿵짝. 뭔다 그래요나 임마. 사람이 앉아가지고 쿵짝, 쿵쿵짝, 쿵쿵짝.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고등학교 화학 1등급 받아왔습니다. 엄청나게 쿵짝 사고 있더만 화학 1등급 받아왔습니다. 자, 이제 2족과 13족 이거 살펴봅시다. 완전책에서 깔끔하게 설명을 잘 해놨지만 자네들이 결론은 이 설명은 오프 박나영쌤한테 정확한 설명을 들어보고 나서 교과서에 적혀있는 문장을 그대로 외우세요. 이게 완전책을 보고 외우면 안 되고
교과서에 적혀있는 문구 또는 누구 박나연 쌤이 설명했던 문구를 토대로 외워라. 나는 패턴만 설명해 줄게. 자, 베릴륨보다 붕소가 더 작은 이유. 사실은 좀 미안하지만 사기입니다. 사실은 좀 자네들한테 모든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사기야, 바보는. 자, 얘는 4번이고 얘는 5번이죠. 자, 베릴륨은 1s 오비탈의 전자 2개, 2s 오비탈의 전자 2개 있다. 붕소는 1s2, 2s2, 2p1이야. 자, 그러면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1s 오비탈의 전자 2개, 2s 오비탈의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있는 거고, 붕소는 1s 오비탈의 전자 2개, 2s 오비탈의 전자 2개 있고 2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있죠. 여기서 전자를 뜯어내자 이거죠. 근데 이게 설명이 좀 섭섭한 게 베릴륨의 1s 오비탈과 붕소의 1s 오비탈의 에너지 값은 같지 않습니다. 사실 같지 않고 붕소가 훨씬 더 낮고 이것도 더 낮고 이것도 애매하게 더 낮게 내려와서 베릴륨의 ES와 붕소의 EP 오비탈의 에너지 레벨을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설명합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가 저 바깥쪽에 있는 무한대 껍질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베릴륨에서 전자를 떼어내려면 요 전자 하나 떼가지고 이까지 올려 보내줘야 되고, 붕소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낸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전자를 이만큼 보내주면 되는 거죠. 베릴륨은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붕소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냐? 베릴륨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거죠. 붕소는 더 작게 필요하다 이거지. 베릴륨은 2s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어내고 붕소는 2p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필요한 에너지 값은 다르다 이거죠. 자, 그럼 봐라. 베릴륨은 에너지가 더 높은 2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에너지가 더 낮은 2s 오비탈에 전자가 있는 베릴륨보다 붕소가 더 떼어내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베릴륨의 2s 오비탈보다 붕소의 2p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오비탈의 근본적인 오비탈의 종류가 달라서 그래요. 느낌은 이해를 하면 되고, 자네들이 이 느낌을 살려서 이 그림을 살려서 그대로 서술형에다가 적는다면 베릴륨은 에너지가 낮은 2s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어내고 붕소는 에너지가 더 높은 2p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라고 쓰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시험 칠 때 무지성으로 외워가지고 쓰려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면 요 그림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패턴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써내려가면 웬만하면 점수를 얻을 수는 있을 거다. 크게 감점 요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키워드는 오비탈의 종류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얘는 EP 오비탈, 얘는 ES 오비탈. 오비탈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 에너지가 높은 오비탈,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 그게 문장에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점수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가 왜 질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으냐? 질소는 1s 오비탈에 2개, 2s 오비탈에 2개, 2p 오비탈에 전자가 3개 있는 거, 이게 질소고, 산소는 1s에 2개, 2s에 2개, 2p 오비탈에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 이놈아가 산소야. 그럼 얘네들이 어차피 전자를 떼어내려면 여기 있는 무한대 껍질까지 전자를 뜯어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생각을 하면 설명을 하자면 굳이
굳이 설명을 이렇게 하자면 이유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산소는 이 p 오비탈의 이쪽 방에 전자가 두 개가 있죠. 여기 있는 이 전자 둘 중에 하나를 떼어내면 되는 거고, 질소는 전자 이 p 오비탈에 있는 전자 세 개가 하나 각 방을 차지하고 있지. 여기 있는 전자 중에 하나를 떼어내면 돼. 그럼 산소의 이 p 오비탈을 봤을 때는 질소와는 달리 오비탈의 한 방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있죠. 전자가 두 개가 들어있으면 이 경우는 각 방이라서 반발력이 아예 없는데, 이 경우에는 전자가 두 개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반발력이라는 게 생겨나고, 반발력이라는 게 생겨나면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상황, 불안정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오비탈 자체의 에너지가 높아질 거야. 반발력에 의해서 약간의 들뜬 상태가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 EP 오비탈의 에너지가 좀 극단적으로 이만큼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질소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하다 이거죠. 저 무한대 껍데기까지 전자를 던져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질소에 비해 산소의 이온 에너지가 작은 이유는 이 p 오비탈의 쌍을 이룬 전자, 그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그 반발력 때문에 이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질소보다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쉽습니다. 문장을 무지성으로 외우면 안 된다 그랬다니, 이해하고 시험장에 혹시나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생각하고 키워드들 잘 고려해서 정리를 해주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서술을 하든지 간에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외워가지고 쓰다가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잘 보고 가도록.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키워드는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 걔들 사이의 반발력, 요거 되고, 전자와 전자 사이, 한 오비탈의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쉽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 적어주면 되겠죠. 이 p 오비탈의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 그 전자들 때문에, 전자들의 반발력 때문에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쉽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자. 알겠니? 전자를 하나 뜯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전자를 하나 뜯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게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자, 135쪽으로 와보세요. 한 문제 풀고 갑시다. 135쪽에 14번 스타트. 이제 너는 수업 시간 다 정확하게 알지? 이제 카톡 안 보내도 다 인지하고 있지? 네. 이제 너무 지겹지 카톡 오는 거. 아니 그거는 아니야. 이제 시간 이제 다 시험이 개편되고 다 인지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카톡 보낼까? 보낼 걸 아마 내가.
나니 나냐? 갑자기 X를 치라고 그러고 내가 와서 보니까 틀렸어요? 오 틀렸습니다. 오 세연이도 남은정이도 세 명이 왜 답이 다 다른데 왜 다 틀렸어? 어디냐 책? 니는 저 남은정이랑 답이 같아요. 아 그래 니는 이거죠? 낙장 그림입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봅시다. 뭐 어려운 문제였나? 짜잔. 나 새로 개발한 방식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유 별거 아닌데. 이렇게 쓰라. 이래 좀 거슬리잖아 피디하기가.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자 7번부터 13번이죠. 아 그렸냐? 네. 자 그럼 여기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어쨌든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마들. 그러면 요 있는 아들인데 주어져 있는 데이터는 이온화 에너지 데이터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2주기 원소들 3주기 원소들 이온화 에너지를 그려보는 거죠. 여기서 쿵자 쿵쿵자 쿵쿵자 쿵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뭐 아주 극단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1, 3번, 4번, 5번, 6번, 7번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까지만 우리는 고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7, 8, 9, 10, 11, 12, 13 그러면 요 중에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놈 누구니? G 그 다음 큰 놈은 F 그 다음 큰 놈은 E 그 다음은 D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A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E, D, F, G E, D, F, G A, C, B A, C,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원자 번호는 B가 가장 크다. 오케이, B 13번. 콜. D와 E의 반지름을 물어봤는데 같은 주기 내에서 오른쪽 갈수록 반지름은 더 작아지겠죠. E보다는 D의 반지름이 더 작습니다. 자, 얘는 비활성기체인데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된다면 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된다면 얘네들은 모두 다 이온이 된 거고 이 경우에는 전자의 개수와 같은 등전자 이온인 거 아닙니까? 전자를 몇 개 얻고 몇 개 잃어서 G처럼 되는 거니까 얘들 모두 등전자 이온이지.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더 작아지겠죠. 원자 번호가 클수록 핵 전하량이 세지니까 반지름이 작아지겠지. 그러면 등전자 이온일 때 반지름이 가장 작은 녀석은 B입니다. B. A가 아니고 B입니다. 원자 번호가 제일 큰 B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아님. 그럼 맞는 건 어떤 걸 맞다? 기억만 맞다가 이온화 에너지와 관련해서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온화 에너지 바싹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돌아가자. 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129쪽으로 갑니다. 129쪽에다가도 별표를 3개. 순차 이온화 에너지 여기에다가 별표를 3개. 별표를 3개 치고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설명하고 나면 오늘의 숙제는 151쪽까지. 이게 2단은 끝이란가요? 물어보는 게 오늘 끝났네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3단은 돌입합니다. 2단은 끝났습니다. 3단은 어려워요. 3단원은 쉬는 시간. 2단원보다 쉬워요. 3단원은 통합학 시간에 배웠던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거 통합학 책에서 봤던 그림인데 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단원을 안 할까 해. 네? 어떻게 생각하냐? 모르겠는데요. 3단원을 안 할까 해. 그 정도로 쉬워요? 아니 4단원을 먼저 할까 해. 방학 동안에. 4단원 어려워요? 4단원. 4단원 어렵거든. 그래서 3단원 너무 쉬우니까 그냥 내비두고 있다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3단원을 바짝 하고 기말고사 대비에 들어갈까 해. 어차피 4단원? 우리가 책을 다 못 끝낼 거거든. 겨울 방학 동안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책을 끝내는 건 무리니까 3이냐 4냐 둘 중에 선택을 하자면 4를 먼저 할까 해. 4 안에도 4 할 수 있어요? 네. 하겠지.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이제 하나씩 계속 뜯어내는 거야.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제1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제2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는 제3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마그네슘의 예를 들면 마그네슘은 12번. 그 다음에 따당 이렇게 전자 12개가 있겠죠. 자, 마그네슘에다가 에너지를 빡 가해주면 마그네슘이 1가 양이 되면서 전자 하나 떨어져 나온다. 마그네슘에다가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걸 E1 제1 이온화 에너지라 하겠어. 이만큼이 E1입니다. 여기 우리가 방금 그냥 이야기했던 이온화 에너지야 이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요 전자 하나를 떼낸 거지. 이 상황에서 마그네슘 1가 양이온을 데리고 와서 또 에너지를 빡 가해주면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 될 거고 전자가 또 하나 떨어져 나올 겁니다. 그럼 요거를 E2 제2 이온화 에너지를 할 거야. 전자 하나 떨어져 나간 다음에 전자를 또 떼어내는 거니까 아까보다는 좀 더 에너지를 더 많이 가해줘야 돼. 그래서 E2는 이렇게 클 겁니다. 그럼 요 놈까지 전자 두 개 뜯어냈다. 그럼 Mg2 플러스 이온에다가 에너지를 빡 가해주면 Mg3 플러스 이온 되면서 전자가 또 떨어져 나오겠죠?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3 이온화 에너지를 할 건데, 그럼 요거 떼어낼 때 에너지가 제3 이온화 에너지야. 아까는 세 번째 껍질에서 떼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껍질에서 뜯어내죠.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제3 이온화 에너지는 안쪽 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 개 떼어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거야. 제4 이온화 에너지는 이거보다 더 어려울 거고 5 이온화 에너지 더 어렵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구해봤더니 두 개까지는 수월하게 떼어냈는데 세 번째부터 억수 어렵지? 두 개까지는 쉬웠다. 최외곽에 있는 원자가 전자가 두 개라는 의미고, 그러면 얘는 이족 원소라는 겁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구해보면 얘가 몇 족 원소인지 파악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순차적 이온 에너지의 크기 제1 이온 에너지는 496, 제2 이온 에너지 와 어렵네. 두 번째부터 억수 어렵네. 오케이.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한 개다. 1족 원소다. 최외곽 전자 하나다. 그런 의미를 바로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러면 또 밑에 데이터에서 보면 B이노마는 첫 번째 거 738, 두 번째 건 1451. 여기서부터 어려운 거야. 7733. 확실히 어려워졌지? 그럼 B이노마는 최외곽 전자 몇 개? 두 개라는 거고. 대충 보세요. 얘는 578, 1817. 세 배인데. 274. 이거 막 확실히 어려졌죠. 최외곽 전자 몇 개? 세 개인데. 이거는 496. 이거 확실히 어려졌죠. 그럼 A는 최외곽 전자 몇 개? 한 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냐?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 이건 작년에 동명고 학생들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내용은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작년에 다 맞췄는데 보람 다니는 아이들은 다 틀렸었어. 왜냐하면 이걸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줬거든, 이 방식을. 그래서 보람 다니는 누구는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요 시험 치고 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된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뭐냐, 별거 아닌데 자네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라 이겁니다. 그냥 막 이유를 묻지 마. 그냥 대충 풀어. 자, 보세요. 이온화 에너지를 구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죠. 그럼 A, B, C 중에서 A, B, C가 있으면 여기서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죠. 제1 이온화 에너지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가 되고 그 다음은 A가 되잖아. 이온화 에너지는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 맞아요. 뭐 학원에서 왜 이야기를 안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에 딱 나왔거든.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제2 이온화 에너지의 등수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그냥 한 칸씩만 앞으로 당겨라. 한 칸씩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제1 이온화 에너지 순서에서 한 칸씩 앞으로 당겨라. A는 열로,
B는 요로, C는 요로 가라. 한 칸씩만 땡겨라. 제2 이온화 에너지는.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 1등은 누구다? C가 1등, B는 2등, A가 3등이 됩니다.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보면 한 칸씩만 땡겨라. 자, 근데 만약에 제3 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보면 몇 칸 땡겨라? 앞으로 몇 칸? 2칸 땡겨라. 제2 이온화 에너지는 한 칸만 땡기고 제3 이온화 에너지는 2칸을 땡겨라. 그럼 여기 있던 A가 하나, 둘 올라가면 A가 여기로 갈 거고, B가 하나, 둘 땡기면 B가 여기로 올 거고, C가 하나, 둘 땡기면 C가 여기로 오겠죠. 그러면 제3 이온화 에너지 1등은 누구냐? A가 되고, 제3 이온화 에너지의 2등은 C가 되고, 제3 이온화 에너지 3등은 B가 됩니다. 요걸 문제를 풀 때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라. 그래야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 끝. 135쪽에 16번 스타트. 자, 요거 1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등장인물은 섬유기 원소. 섬유기 원소면 우리는 8칸만 있으면 된다. 네, A는 4, 9, 6. 임마. 아유, 제가 전자 하나니까 A 연호. C는 738, 1451, 7733. 두 개까지는 좀 수월했는데 세 번째부터 좀 확실히 어려워졌지. C는 체외각 전자 두 개인 12족 원소, 2족 원소. 그 다음에 E2를 골라야 되는데 E2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 쿵짝, 쿵. 여기 앞에 이주기호선 이온화 에너지가 저 앞에 있겠죠. 그럼 지금 일단은 살펴보면 A는 여기고 C는 여기인 것 같은데 B가 여기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봤더니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어째라? 한 칸씩 앞으로 당겨라 이거야. 그러니까 A는 여기로 가버렸지. 이걸로도 안 되네. 지금 연속이야? 근데 B가 그거 아니에요? 원자과 전자소가 3개. 뭐 끝났네. B는 원자과 전자수 3개네. 그럼 얘가 B죠. 그러면 야가 B 아닙니까? 이거 뭐 따질 필요도 없네요. 그럼 B의 이온화 에너지는 C 거보다는 작고 A 거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숫자는 738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X는 738보다는 작다. 콜. 원자과 전자는 A는 하나, C는 둘, B는 3개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1, 2, 3 콜. 자, C는 2족 원소니까 C는 이가 양이온이 되겠죠? 산소도 이가 음이온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가 양이온 하나에 이가 음이온 하나니까 C5로 만나야 됩니다. C 하나에 O 하나, C2O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
3번 D니 3번이 됩니다. D로 한번 보세요. 자, 137쪽에 2번. 오늘 뭐 이 문제를 마지막 문제로 하겠습니다. 그냥 아마 괜찮겠습니까? 네. 됐다. 왜 힘들지? Sunday, Sunday night. 안녕. 불 켜고. 연속이야 혹시 원자 번호가? 아니네. 먼저 잘못 골랐네. 이거 잘못 골랐네. 어려운데. 자,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전체적인 주기적 성질을 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문제입니다. 일단은 등장인물은 2, 3주기 원소라 그랬지? 2, 3주기 원소니까 우리는 칸을 이렇게 두 칸을 그려야 될 거고 2주기, 3주기. 그 다음에 바닥 상태에서 홀 전자 수의 합이 7이다 라고 했으니까 홀 전자를 써라. 1빵 1, 2, 3, 2, 1빵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제2 이온화 에너지에는 뭐 이렇다. 그리고 A와 B는 같은 족이다 이래 놨죠. A와 B가 같은 족이면서 홀 전자를 7개를 만들려면 3, 3, 1 3, 3, 1 3, 3, 1 또는 2, 2, 3 2, 2, 3 2, 2, 3 2, 2, 3 이런 조합이어야 ABC 3개 원자의 홀 전자 수의 합이 7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2 이온화 에너지의 순서는 A, B, C 순서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거는 하나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쿵쿵짝 쿵쿵 뚝 떨어진 거 한 주기 내에서의 이온화 에너지 도표 하나 그려놓고, 그럼 만약에 3, 3, 1이면 여기 3, 3 여기 1일 수도 있고 여기 1일 수도 있잖아요. 3, 3, 1이면 A와 B가 같은 종인데 이온화 에너지가 A가 크니까 얘가 A, 얘가 B, 얘가 C 또는 얘가 C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P 오비탈의 전자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 채우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가 더 추가되는 건 맞지? 그럼 요놈하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같아.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B가 여기 있고 두 칸 띄우고 C가 여기 있죠. 그러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큽니까? 한 칸 앞으로 당긴다 쳐도 제2 이온화 에너지는 C가 더 크지.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를 못하죠. 그래서 3, 3, 1 이 케이스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2, 2, 1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2, 2, 1이면 2, 2, 1 요 조합일 수도 있고 2, 2, 1 또는 2, 2, 1, 2, 2, 1 요런 조합일 수도 있는데 요거 하나 A로 잡고 요걸 하나 B로 잡고 요거 하나 C로 들어가면 요게 C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2, 2, 1이 아니고 2, 3이네요. 뭘 또 지우고 있냐. 자, 요거죠. 그러면 A가 B보다 이온 에너지 큰 건 확실하지?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얘가 B가 되고 아니지. 얘가 C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거죠. 그럼 제2 이온 에너지는 C가 되고 B가 될까 이가? C, B가 되면 제2 이온 에너지는 B가 C보다 더 큰 상황이 되는 게 맞지? 요 두 번째 조건도 만족, 이것도 만족, 이것도 만족. 그 다음에 B와 C는 어차피 P 오비탈 3개 사용하고 있고 얘도 P 오비탈만 사용하고 있잖아. 오비탈의 개수까지 똑같아. 이게 맞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A는 산소입니다. 콜.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놈은 B. B가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습니다. 콜. 유효액전화 B와 C의 유효액전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화는 커지죠. 유효액전화는 B가 C보다 더 큽니다. 디귿 보기도 콜. 정답은 몇 번? 이거 완전 복합적인 문제라서 공부 많이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 홀전자수, 오비탈수, 이온화 에너지까지 완전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다. 빡세다. 알겠습니까? 파이팅!